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그 전혜린 씨라는 옛날 사람 대한 이제 글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쿵저렇쿵 어쨌든 뭐 대단한 머리 좋다 천재 뭐 그랬는데 어쨌든 제대로 살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 관해서 뭐 이 자체가 주제는 아니었지만 전혜린 씨 하여튼 인용을 해가지고 선명한 글을 제가 아주 초기에 옛날에 쓴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뭐 그 글 그대로는 블로그에 있지만은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볼 그 기회를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냥 좀 조금 그냥 읽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부연 설명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요거를 봐서 제목은 여성은 서정시인이 될 수 없다? 약간 물음표 물론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일종의 수필 그래가지고 이건 제가 소설도 쓰기 전에 그때 이제 쓰는 그런 거였습니다. 학생 시절도 마렵에 접어들 즈음에 나는 친구 몇 명과 함께 1박 2일의 야유회를 갔다. 엄밀히 말하면 그냥 따라갔다. 일행 중에는 우리 일행 모두와 잘 아는 여학생과 그녀의 동생이던가 아무튼 총 남자 5명, 여자 3명쯤 되었던 걸로 기억된다. 일행은 그날 저녁 숙소에서 짐을 풀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 가벼운 농담을 하면서 저녁 집을 하였다. 한참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익어갈 무렵이었다. 갑자기 대화 상대의 중심이 되었던 여자가 크게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닌가. 모두들 어안이 벙벙하여 말을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그녀는 울먹이며 계속 말을 해대었다. 정수야, 너는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장난삼아 농담을 했지만 나에게는 자존심에 비수를 꽂는 상처를 주는 이야기였어.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나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나는 그동안 그게 한 말이고 나는 그동안 오가던 이야기를 옆에서 듣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기 전까지 그게 그럴 정도 이야기인지는 객관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녀의 동무대는 한참 동안 계속되고 이윽고 전기가 나갔는지 일부러 그랬는지 기억 안 나지만 방 안은 어두워지고 촛불이 켜졌던가 아니었던가 였다. 일행 중에 기타를 잘 치는 친구가 그녀의 계속되는 독백에 맞춰 기타를 쳤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이들도 하나둘 이야기를 했던가 다른 이들의 이야기들은 기억한다고 나만 이야기했던가 그녀와 모든 이들에게 이야기했다. 이거 이야기했다. 이게 좀 말이 좀 서툴죠. 이야기. 나도 남들은 이해 못하지만 이러한 마음을 느낀 적은 있었다. 그러나 감히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관습상으로도 용납 못하고 설사 용납된다 해도 그렇게 터져나오지를 않는다. 제멋대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멋대로 분위기를 반전시킨 그녀에 대한 그런 류의 특본을 갖지 못한 류의 푸념이라고나 할까. 한참이 지난 뒤에 이윽고 술도 마시며 저마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녀는 일단 상황이 종료되니 다시 웃는 낯으로 일행과 대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타로 독백의 반주를 쳐준 분위기는 매우 좋았다며 그걸 누가 녹음 좀 하질 그랬냐고 아쉬워하기도 했다. 그때 그녀의 직접 표적이 되었던 친구와의 대화에서 나는 여자는 사고의 청이 전혀 다른데 무심코 남자끼리 사고방식으로 대화한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라고 한 기억이 난다. 그러나 그러한 막연한 구분이 아니라 더 와닿는 것이 있었다. 이전에 어린 소견에 의문을 품었던 것. 왜 우리가 배운 여성스러운 서정시 작자는 전부는 아니겠지만 거의 남자들일까 하는 물음의 실증적 해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여자는 자신에게 닥쳐온 감성의 밀물을 그때 소화해낼 수 있기에 어느 면에서 더욱 이 세상을 무리 없이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자신이 느낀 그때의 감정과 한이 제때에 분출되지 못하고 가슴속에 응어리져 쌓일 수밖에 없었던 자들, 이들의 맺힌 마음이 그 중에서 일부 감성의 결정 능력이 있는 자들에 의해서 서정시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고, 바로 그 인용이 나옵니다. 존 혜린이라는 번역문학가가 있어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여자의 원조로 간주되어 왔고, 이게 뭐냐면은, 저희 옛날에 70년대, 80년대도 여자가 이제 술 마시고 담배, 그건 아주 안 좋게 원래는 보지만, 그래도 뭐, 똑똑한, 어떤, 학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로 독특하다 증명이 되는 사람은, 그게 또 달리 용납이 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여자의 원조로 간주되어 왔고, 그의 뛰어난 재능에 장래의 문학가로서의 큰 기대를 본인과 타인 공히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평범이란 것 자체를 의도적으로 거부했다. 이러한 그도 천재성의 발현 시효인 30세가 다다랐다. 그때에도 분명 엘리트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불멸의 창작가와는 좀 달랐던 것이다. 범인이 납득하지 못하는 높은 이상을 품으니에게 평범한 삶의 지속은 소월의 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위갈 길을 찾기 어려웠으리라. 그의 어록 중에 노을이 새빨갛게 타는 내 방의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운 일이 있었지요. 황홀하도록 그 광경이 아름다워서 울었지요. 이러한 감정이 어찌 남자인 나로서도 공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나 한 번도 그러한 적은 없다. 남들이 남자답지 못하다고 손가락질할까봐 그런 게 아니다. 아무도 없을 때도 그렇게는 안 된다. 감성의 오르가즘은 달아오르는가 싶더니 이내 맥이 빠져버린다. 이러한 남자의 특성은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딪히고 느껴야 할 일들이 많은 현대사회에서 제대로의 분출구를 찾지 못하는 많은 이들을 흐트러진 정서생활을 유도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도 되지만, 이거는 이제 당시에는 그렇게 얼마나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남자가 이제 그런 이제 정신이 팍팍 분출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술, 담배 하는 게 더 많죠. 이제 그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그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 중에 몇몇이에게는 이로 인한 담속의 결정치를 만들어내라는 의무 부여이기도 하다. 그가 여기 전예린을 지켜야죠. 그녀라고 안 했으면 그 자신의 풍부한 감성을 그대로 흘려버리지 말고 그것을 공감에 흡수할 수 있는 결정력 있는 영혼에게 잊혀지지 않는 무엇이 되었도록 했더라면 사라져야만 했던 많은 창작물은 우리에게 주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그대로 그 노을이 있는 그것에 노을이 아름다워서 창문에 대고 울었다. 그렇게 노을이 아름다운 거를 그 감동을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다가 시를 쓰든가 그래야 되는데 울어버리니까 분출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그걸 흘려버리지 말고 결정의 능력 있는 그 영혼에게 잊혀지지 않는 무엇. 그러니까 그 시를 쓸 만한 어떤 이제 창작을 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라 이거죠. 이제 그때 이제 마치 그런 사람 그런 입장이 돼서 그런 사람이 정말 자신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좋으냐 그런 생각으로 그랬던 거였죠. 이제 영혼에게 잊혀지지 않는 무엇 사랑을 했더라면 사라졌어야만 했던 많은 창작물은 우리에게 주어졌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니까 대신 사랑을 해라. 여자의 신체상 그렇게 흘려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남자의 힘을 빌려서 남자에게 어떤 결정력 이제 저장되도록 하면은 창작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이제 일종의 그런 생각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끝에 말을 어떻게 했었냐면 작가가 되려는 여성분들 안 그래도 그러시겠지만 여성적인 글을 쓰려고 하지는 마세요. 나름의 언어구사의 강점을 사용해 좀 더 기교 넘친 글을 쓰던가 언어구사 여성분이 또 이제 어떤 말이 자기자기하게 쓰는 그런 경향이 있죠. 기교 넘친 글을 쓰던가 성을 초월한 뛰어난 능력으로서 손굵은 대하소설을 쓰던가 기왕에 같은 유형의 영혼을 가진이라면 남자의 탈을 쓴 자가 더 여자의 마음을 간직하고 모아두고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영혼이 같으면은 영혼은 성별이 없다 그런 얘기는 딴 데서 많이 했죠.
이제 여자의 그릇보다 남자의 그릇에 했을 때 더 이제 여성적 감성이 더 모아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런 좀 이제 지난 얘기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